교재 118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들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관이라는 게요, 이 부자가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는 여러분 왜 약관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관자가 계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 붙는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관이라고 해요. 자, 이 부관에는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은요 장래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장래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거, 이걸 조건. 즉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시험에 합격이라는 것은 장래의 발생 사실이, 물론 여러분도 합격하시겠지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 그 다음 기한은요 장래의 발생 사실이 확실한 거, 즉 어쨌든 온다 이 말이지. 그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이 되면 부동산을 주겠다. 그건 기한이죠. 12월 31일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네. 자, 이 조건에는요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걸 정지조건. 즉 제가 아까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주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이라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요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그걸 정지조건. 그 다음 해제 조건은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먼저 드려요. 이미 드리고 나중에 시험에 뭐 불합격하면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그게 해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 그 다음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이미 있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게 해제 조건이다. 자, 그럼 얘랑 대비가 되는 게 우리 기한은요, 기한은 시기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자는 시작하다 할 때 시자입니다. 때 시자가 아니라요. 시기. 자, 이 시기는요 역시 기한은, 여러분 기한은 도래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까 조건은 뭐라고 했죠? 성취라는 표현을 써요. 기한은 반드시 오니까 도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한은 도래, 기한이 도래가 되면요 역시 효력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시기. 그 다음 이미 효력은 발생했어. 근데 기한이 도래하면요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부동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이건 없었던 걸로, 이미 먼저 드리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종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묵비권은요 범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자꾸 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수업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면 제3자가 돼버린다고. 제3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동영상 수업만 들으시면 되지. 어차피 동영상 수업 듣는 건 제3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업의 당사자가 되셔야죠. 자, 조건과 기한인데, 그러면 이 조건에서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 조건과 기한은 독립해서 한 문제로는 잘 출제 안 해요. 그냥 시험 지문에 여기저기 한 몇 개 끼어 들어갑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는 잘 출제하지는 않아요. 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불법 조건,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불능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자, 불법 조건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첫 관계를 뭐 유지하면 부동산을 줄게 뭐 이런 거. 아예 조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요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조건 자체가 불법이며 그게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간에요. 제가 해제 조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지 조건이 너무 쉬우니까 제가 해제 조건을 예를 들면 부동산을 먼저 주는 거예요. 주면서 나중에 우리 첫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그게 우리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이미 먼저 드리고 첫 관계가 깨지면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첫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첫 관계를 깨려고 하겠어요?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럼 불법이 계속 조장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으면요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간에 무조건 뭐 무효다라는 거.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불법 조건이 붙으면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무조건 무효다.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봐버립니다. 자, 그 다음 기성 조건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수학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뭐죠? 플러스죠. 그 다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죠? 플러스. 그 다음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 불능 조건은요. 불능 조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자면 별을 따오면 부동산을 줄게요. 여러분 별 따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걸 불능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플러스 하면 뭐죠 여러분? 플러스. 기억해 두세요. 플러스. 기성 조건 하면 여러분 플러스. 왜? 이미 성취된 거니까 얘는 적극적인 거야. 포지티브지. 네. 자 플러스 하면 플러스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미 시험에 합격하신 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드릴게요. 그럼 이건 그냥 부동산 주겠다 소리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플러스 하면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봐버립니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건 무효.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강의할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네거티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든 게 그거예요. 별을 따오면 부동산을 주겠다. 별을 따가지고 오면 부동산을 주겠다. 그럼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이지. 무효다 이 말이죠. 절대 따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또 우리 문학 소녀들은 또 뭐 따올 수도 있지 하면서 뭐 예전에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소설 아세요? 그것도 알퐁스 도데죠. 작가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인가 그 책에 있었거든요. 그거 약간 조금 마음이 짠하면서 그 소설을 보고 약간 이제 눈물이 약간은 그때 글썽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 게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보고 우시는 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허구인데 왜 저걸 보고 저렇게 우시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슬프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공감하시죠? 네. 네.
근데 아직도 제가 음악 들으면서 우시는 분은 아직도 제가 그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음악은 일단 저는 가사가 안 들려. 제 귀에는 그 가사가 뭐 도대체 뭐라고 하는, 특히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가사를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고. 자, 여러분, 마이너스는 뭡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역시 얘도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일단은 우리 법률행위 부관 파트에서는 얘 압도적입니다. 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조건과 관련해서, 얘는 이제 조건과 관련해서요.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인데, 기한.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 3월 31일까지 갚아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갚아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년 뒤에 갚으라는 게 좋아요? 100년 뒤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할까? 누구를 위한 거죠? 채무자를.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자, 누구를 위한 거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채무자는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일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를 좀 하시자고. 첫 번째, 가령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자, 그런데 얘가 돈을 빌려줄 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줄 때요, 무이자부 소비대차, 즉 이자 안 받고, 얘 쿨한 애야. 이자 안 받고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변제기를 가령 3월 30, 아니다. 가령 뭐 변제기를 5월 31일로 변제기를 정했어. 돈 빌려주면서 이자도 안 받고 5월 31일. 근데 을이 가령 3월 31일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요, 변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데 이번에는 이자부 소비대차다 이 말이야.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자, 가령 변제기를 5월 31일을 변제기로 정했고요. 근데 자, 이 경우에 을이 3월 31일에 변제. 자, 변제는 할 수 있을까요? 변제는 가능한데, 돈을 갚는 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5월 31일까지 이자 들어올 줄 알고 나는 지금 다른 작은 계획 다 마련해뒀어. 그럼 얘는 불측에 지금 손해가 일찍 중간에 갚아버리니까 이거 우리 중도 상환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갑에게도 여러분 피해가 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손해를 뭐를 해주셔야 될까요? 배상해 주셔야 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다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은 공평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갈까요? 자, 조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칙. 우리 조건은, 원칙은 장래효입니까? 아니면 소급효입니까?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아까 뭐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줄게요.
라고 하면 시험에 합격한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 그 예외가 뭐냐면 당사자들의 특약으로 소구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소구표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굳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당사자 특약으로 소구표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뭐 이런 거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요즘 이제 보니까 우리 이 배우자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차를 사주겠다, 또 뭐를 해주겠다, 뭐 이런 많이 그런 조건들 많이 거시던데. 예를 들어 차를 사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예를 들어 계약은 오늘 하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전에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주던 거를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주나요? 근데 어쨌든 스케일이 좀 큰 사람이라서 자, 그동안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던 것을 합격을 하게 되면 오늘부터 해서 오늘 계약한 4월 1일 오늘부터 해서 이제 2,000만 원씩 생활비를 줄게. 그런 특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은 이제 발표는 뭐 11월 돼야 나겠지. 근데 그 앞에 4월 1일부터는 이제 다 2,000만 원씩 소구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약으로 가능하다 말이죠. 조건은. 자, 그런데 요 기한은 성질상 기한은요 반드시 얘는 장래효만 있을 뿐이고요. 절대로 예외, 즉 소구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기한이라는 그 용어의 성질상요. 기한은 반드시 도래를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으로도 기한은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네.